고양이는 밖에 나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걸 얘한테 해주는 거를, 좋은 거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을 갖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것도 이거보다는 밖에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나하고 놀러 다닐 수 있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용품 쪽에 보면은 고양이 쪽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고,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강아지 쪽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네가 잘못이야 라고 책임을 얘한테 떠넘긴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동물보호법 자체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고는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어디서 탈출한 거냐면은 개 식용에서, 거기에서 길러지는 아이가 탈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끌어져야 되겠죠. 강아지한테 제일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가 영역이에요.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막 짖는 애들 있고 와서 콱 무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경계 쪽을 많이 해요. 근데 누군가의 생명, 내 가족이라든가 내 영역을 수호해야 되겠다, 그럼 무조건 선제 공격. 강아지가 막 앞에 와서 막 짖어, 열 마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단체로 확 달려듭니다. 그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대처를 해야 돼요. 옷 있으면 옷을 벗어서라도 막아가면서 그 영역을 서서히 벗어나야 돼요. 근데 선제 공격하는 아이들은 와서 딱 무는 아이들이에요. 직접 와가지고 콱 무는 아이들, 물고 늘어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계속 자세를 낮춰가지고 내가 약자라는 거, 네가 세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래야지만 내가 덜 물리고 얘는 물다가 놓고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개에게 물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을 보호하셔야 돼요. 가장 큰 게 이제 목, 배. 여기를 물리면 치명적이고 다른 데 물리면은 다치기는 해요. 다치기는 하지만 생명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고, 짖으면은 경계성 짖음이 있고 분리불안 있고 요구성 있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기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짖는다라고 그래서 보호자가 뭐라고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그 강아지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못 받아들여요. 지절을 가리키고 짖지마를 가리키는 거는 요구성인 애들은 이해할 수가 있지. 강아지가 경계성인 애들은 어디서 짖어요? 그쵸, 현관 앞에서 짖죠. 그럼 현관 앞에서 짖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달려나간다라는 거죠. 어디에다 올려놓던, 선을 거놓던,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거리가 있으면 얘가 긴장감이 좀 떨어져요. 그럼 여기에서는 너보고 앉아라, 엎드려라 시켜주면 돼요. 서서 짖지 앉아서나 엎드려서나 잘 짖기가 힘들어요. 짖더라도 컨트롤이 편해져요. 분리되니까 불안감을 느낀다, 나하고. 제가 20년 넘게 훈련하면서 분리불안 아이들을 만난 적이 10마리도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너한테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만 있어도 집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집, 이걸 만들어주고, 그 방석에 이 아이가 앉아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산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가 강아지가 좀 빨리 가든 내가 좀 늦게 가든 리시는 항상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 붙이라는 거예요. 요 1m 20 정도 되는 요 길이. 강아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역동물이라고 그랬죠. 자기 영역이라고 다 짚고 다녔는데 거기에서 다른 강아지를 만났어. 내 영역에 침입자예요? 아니면 우리 집에 놀러 온 애예요? 자기 영역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어디예요? 집이죠. 마킹 많이 하는 애 치고 집에서 또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앉는 애들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영역 주장이 심한 애들은 산책을 시킬 때 마킹, 노즈 워킹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항상 이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경계 영역이요, 어떠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대체적으로 2m. 줄 닦는 애들이 막 지집에서 달려나가는 게 요만큼 나온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으면 자신감이,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충전회로 들어가야지만 다음 사람 만나면은 짖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못하게끔 못 들어오게 막아내야 된다. 다음번에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얘가 안 나가요. 조금만 나가요. 먹을 게 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엄마 눈을 쳐다보고, 엄마 눈을 쳐다봤더니 맛있는 게 나와. 이걸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엄마 눈을 보면은 항상 하트가 뿅뿅 이랬을 때,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신뢰관계가 높아져요.
강아지는요 앉아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하나의 준비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아지를 앞에 앉아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집중력이잖아요. 등이 강아지한테는 가장 취약하잖아요. 뒤에서 누가 물면 어떻게 해요? 누가 공격하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뒤에 다른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이런 아이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 믿음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화 훈련이에요. 사회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엎드려 훈련입니다. 다른 강아지들이 있는데 내가 눕는다, 방어적인 것이 가장 떨어지는 자세를 취한다, 신뢰가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이 아이는 못 눕는 거예요. 강아지가 여기 왔는데 되게 불안해. 계속 엎드려 시켜놓고 계속 기다려 시키잖아요. 그럼 이 장소가 집처럼 느껴져요. 환경 적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좀 먹이사슬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장소에서 하셔야 돼요. 방에다가 고양이를 놓고 그 강아지가 들어가주는 그 영역이에요. 고양이가 항상 캣타워가 있어야 돼요. 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환경이 항상 있으면서 강아지가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뭐를 한다? 강아지를 엎드려 시켜놓는다. 엎드려는 모든 동물들이 봤을 때 자기한테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마당에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풀러줘서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당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강아지는요 항상 마당에 있으면서 집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경계선이 항상 있는 거, 출입구가 있는 거,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마당에 풀을 때는 나하고 같이 뛰어놀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유치원을 많이 보내고 엎드려를 많이 시켜주고, 강아지는 한두 마리씩 어울리게 하면서 서서히 3마리, 4마리, 5마리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놀아줘야지만 그 아이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되게 장기간 해야 되겠지. 한 1년은 해야 되겠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 여러분들이 반려견 훈련사가 되고 그랬을 때 한 가지만은 꼭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그 강아지 팔자는 내가 쥐고 있다는. 내가 얼마만큼 그 강아지를 훈련을 잘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강아지가 그 집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시키지 말고 항상 고민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강아지 행동을 최대한으로 좀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